신사 여러분, 혹시 화장실 벽에 기대야 소변을 마칠 수 있거나 발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몇 분만 투자해도 이 두 가지 문제를 자연스럽게 개선하는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정우 박사입니다. 3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진료해왔고 수천 명의 중장년 남성들이 다시 자신감을 되찾도록 도와왔습니다.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간단하고 효과적인 습관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거나 발기가 중간에 약해지는 진짜 이유가 나이나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큰 관련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고 의사들도 잘 알려주지 않는 5가지 야간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이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각각 몇 분만 투자하면 음경으로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과도하게 긴장한 골반 근육을 이완시켜 줄 수 있으며 소변 후에 흘러나오는 찝찝한 잔뇨 문제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습관은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내지만 거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분만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밤 여러분이 집에서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닥 매트도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창피할 것도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5가지 강력한 습관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60세 이후에도 건강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남성을 위한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그렇지 않았다면 숫자 2를 입력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모두 읽고 더 나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참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영상이 왜 중요한지 아셨다면 오늘 밤 바로 실천해야 할 5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결코 허황된 방법이 아닙니다. 오랜 임상 현장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효과를 입증받은 단순하고 과학적인 습관들입니다. 발기가 약하거나 야간에 자주 화장실에 가거나 내 몸이 더 이상 내 몸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200에서 400mg 복용하세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인 70대 초반의 퇴직 교장 선생님 이정호 씨의 이야기를요. 그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남성으로서의 생기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와서 젊은 시절처럼 살고 싶은 건 아니지만 제 몸 안에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그립습니다. 그의 주요 고민은 약한 발기, 밤중에 갑작스러운 소변,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남는 잔뇨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를 불편하고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특별한 질환도 없었고 호르몬 수치도 비교적 정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명백히 균형을 잃고 있었죠.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한 후 혈액 검사를 했고 예상대로 마그네슘 수치가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60세 이상 남성들이 같은 상태라는 걸 잘 모릅니다. 마그네슘은 남성 건강에서 자주 간과되는 미네랄이지만 신체의 300가지 이상의 기능에 관여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근육 이완, 신경 전달, 그리고 혈관 확장입니다. 이 말은 곧 골반 근육의 긴장도 방광 조절력, 그리고 무엇보다 음경으로 가는 혈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신체는 저강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근육은 뻣뻣해지고 신경계는 항상 경계 상태로 유지되며 혈관은 좁아지고 몸은 회복이나 재생 모드로 전환하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들은 바로 강한 발기와 직결되는 조건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골반 저근은 강화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완입니다. 근육이 항상 긴장되어 있다면 오히려 지치고 약해집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이 긴장을 풀어줍니다.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전신 근육을 이완시키며 성기능을 억제하고 수면을 방해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낮춰줍니다. 특히 글리시네이트 형태는 체내 흡수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마그네슘 옥사이드나 시트레이트처럼 위장을 자극하거나 체내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배출되는 저렴한 형태와는 다릅니다. 저는 이정호 씨에게 자기 전 200ml의 소량부터 시작하도록 권했습니다. 2주 후 야간 소변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에는 아침 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건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직 나답게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은 겁니다. 이처럼 단 하나의 습관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수면이 잘 되지 않거나 자고 나서 개운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마그네슘은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을 도와줍니다. 우리 나이에 수면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수면 중에 혈관이 회복되고 호르몬이 균형을 잡고 신경계가 재설정되기 때문입니다. 수면이 방해받으면 남성 건강 전반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오늘 밤 저녁 식사 후 취침 1시간 전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캡슐 하나나 2개를 물과 함께 복용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의 알약이 아니라 혈류 방광 조절력, 그리고 골반 근육 이완을 방해하던 커다란 장애물을 치우는 일입니다. 더 깊이 자고 더 맑게 깨어나며 몸이 점차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근육을 이완시키고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이제 누운 상태에서도 방광과 음경기저부 근육을 훈련할 수 있는 간단한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아신다면 어떨까요? 도구도 필요 없고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걸 아예 모르고 지나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침실과 화장실에서 고스란히 치르게 되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고 이 단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반응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다음 영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흐름을 이어가며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단계, 침대 위에서 할 수 있는 3가지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총 6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전에 제 환자 중 한 분이었던 장진수 씨는 베트남 참전 용사이자 5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쉽게 불평을 하지 않는 분이었지만 어느 날 진료실에 앉아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내가 아니에요. 침실에서도 화장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소변 후에 계속 흘러내리고 아래쪽에 힘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양말을 서서 신을 수 있나요? 그는 웃으며 안 된다고 대답했고 그게 발기와 무슨 상관이냐고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60대, 70대, 80대 남성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엉덩이 관절의 유연성을 점점 잃어갑니다. 수십 년간 앉아서 일하거나 운전하거나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서 엉덩이 사타구니, 허벅지, 그리고 골반저근의 근육들이 서서히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이 근육들의 긴장은 마치 팽팽하게 당긴 줄처럼 골반저근을 끌어당깁니다. 이 골반저근은 방광과 발기 기능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긴장되면 혈류가 줄고 신경 전달이 약해지며 소변을 완전히 배출하거나 발기를 유지하는 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리 없이 중장년 남성을 위해 설계된 안전한 방법으로요. 그래서 침대 위에서 할 수 있는 3가지 스트레칭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장진수 씨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다리 좀 움직인다고 정말 아래가 좋아진다는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확히 그겁니다. 그리고 몇 주 후 그는 소변 시 압박감이 줄었고 잔뇨도 덜하며 오랜만에 강한 아침 발기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처음 알려준 스트레칭은 단순한 사타구니 열기였습니다.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긴 뒤 천천히 바깥쪽으로 내려놓게 했습니다. 억지로 당기지 않고 중력에 맡기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30초간 유지하고 반대쪽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는 다리 안쪽에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고 그 해방감이 그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도한 동작은 무릎을 양쪽으로 끌어당긴 후 원을 그리며 천천히 회전시키는 냄비 저어주기,
라는 동작이었습니다. 이 동작은 엉덩이를 부드럽게 풀어줄 뿐 아니라 방광과 전립선 주변의 신경도 자극합니다. 장진수 씨는 그동안 움직이지 않던 부분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근육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은 코브라 자세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지만 효과는 탁월합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손바닥을 어깨 옆에 두고 상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엉덩이는 바닥에 붙인 채로 유지하며 아랫배 깊숙이와 골반 근절을 자극합니다. 이는 오랫동안 굳어있던 조직을 다시 살려주는 역할을 하며 중심 근육과 발기 유지에 필요한 부분을 깨워줍니다. 이 세 가지 스트레칭의 가장 좋은 점은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매트도 바닥에 누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침대 위에서 잠자기 전 몇 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장진수 씨는 한 달이 지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굳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유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동선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미루면 그만큼 다시 굳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실천하면 몸은 그만큼 살아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엉덩이와 골반 근육이 풀리기 시작하면 몸 전체가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방광의 신호도 더 정확해지고 발기도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습관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화장실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매일 반복하지만 자각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이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3단계. 화장실에서 더블 보이딩 기법을 사용하세요. 몇 년 전 68세에 은퇴한 정비사 김재수 씨가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제가 만나본 환자 중 가장 성실한 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항상 10분 먼저 도착했고 조그만 노트를 들고 조언 하나하나를 성실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꽤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소변을 보고 지퍼를 올렸는데 2분쯤 지나면 속옷에 따뜻한 물방울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분의 속옷을 챙기고 다닐 정도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사실 김재수 씨 같은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겪지만 거의 주목받지 않는 문제죠. 소변이 끝난 줄 알았는데 몇 분 후 속옷이 젖는 이 현상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 신호입니다. 이는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았고 골반저근이 제대로 이완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요로감염 수면방해,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더블 보이딩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처음 듣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놀랄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들어본 적조차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방법은 방광 기능을 개선하고 다시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습관입니다. 제가 설명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소변을 보고 나서 멈추고 한번 깊게 숨을 쉬며 어깨와 복부의 긴장을 풀고 다시 한번 부드럽게 배출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때 많은 경우 방광의 바닥에 남아있던 소량의 소변이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이건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며 지연된 근육 반응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방광과 뇌골반 근육 사이에 신호 전달이 느려지기 때문에 이 시간을 조금만 더 주면 신체가 조화를 되찾게 됩니다. 김재수 씨는 그날 밤부터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이 앞에서 기다리는 자신이 어색하고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초 후 약하지만 분명한 두 번째 소변이 나왔습니다. 며칠 뒤 그는 소변 후에 속옷을 적시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고 일주일이 지나자 예비 속옷을 더 이상 들고 다니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그의 하루 그리고 자존감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기법은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잠들기 전에 다시 일어날 걱정 없이 누울 수 있게 되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도 불편함 없이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몸이 다시 협력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것이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약도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인식과 인내만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방법을 시도하지 않는 이유는 늘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장실을 마치 정비소처럼 생각합니다.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방광은 연료통이 아니라 근육입니다. 근육은 천천히 수축하고 이완할 시간을 줘야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물론 더블 보이딩이 모든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그네슘 복용, 골반 스트레칭 숙면과 함께 실천한다면 하체 기능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밤중 소변 횟수가 줄어들고 소변 줄기가 강해지며 그 찝찝했던 잔뇨감이 거의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이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방광이 더 완전히 비워지고 골반 저근이 더 이완되면 밝기도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배뇨를 담당하는 신경계는 성적 흥분과 발기에도 깊게 관여합니다. 한쪽 시스템이 어긋나면 다른 쪽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균형이 되살아나면 모든 기능이 함께 회복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증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안에서부터 다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오래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시하지만 올해 당신의 건강을 좌우할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시고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해 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단계.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정하고 반드시 지키세요. 제가 40대 후반이었을 때는 수면을 그저 선택사항처럼 여겼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전화에 응대하고 서류를 정리하다 보면 겨우 몇 시간 자고 다시 하루를 시작했죠. 하지만 50대가 되자 몸이 확실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밤에는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오고 낮에는 집중력이 계속 흐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훨씬 더 개인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발기가 예전 같지 않았고 성격도 줄어들었으며 밤중에 두세 번씩 화장실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연구 결과와 제 생활 습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수면의 질이 남성 건강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저는 중장년 남성 환자들에게 수면에 대해 더 깊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피곤한지 아닌지를 넘어서 몇 시간 자는지,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회복된 느낌이 드는지를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자요. 나이 들면 원래 그렇잖아요. 그럴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니요,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질 좋은 수면이 필요해집니다. 건강한 테스토스테론, 수치 혈압 조절, 체중 유지, 그리고 강한 발기와 안정된 방광 기능을 위해서 말입니다.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부족하면 이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무너집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은 높아지며 혈관은 덜 유연해지고 골반 저근도 쉽게 피로해져 야간 소변과 성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입니다. 수면을 삶에서 양보할 수 없는 약속으로 대하세요. 중요한 약속처럼 취침 시간을 정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몸이 안정적으로 재생과 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아내가 TV를 보다 잠들기도 하고 오랫동안 야행성 습관이 몸에 배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습관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제 환자 중 72세의 전직 경찰관 이성재 씨는 10년 넘게 자정 이전에는 잠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일 리클라이너에 앉아 뉴스나 드라마를 보며 TV를 켜놓은 채로 잠들곤 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권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밤 10시 30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진짜 늙은이들 얘기네요. 하지만 몇 주 후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밤에 3번 일어나던 것이 1번으로 줄었고 발기 또한 이전보다 더 오래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다시 사람다워졌다고 느꼈습니다.
피곤하지 않고 짜증도 줄었으며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순수한 생리학입니다. 깊은 수면 동안 테스토스테론이 회복되고 혈관이 재생되며 혈당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배출됩니다. 발기의 필수적인 산화질소도 이때 생성되고 방광 역시 이 시기에 리셋됩니다. 또한 뇌의 피로와 불안도 정리되면서 친밀감의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5시간 또는 6시간의 쪼개진 수면에 익숙해져 있다면 그게 당연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몸이 요구하는 진짜 휴식을 준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실망스러운 밤이 줄어들며 아침마다 다시 강인함을 느끼는 것. 이건 꿈이 아니라 수면이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취침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지키세요. 저녁 이후에는 이메일을 확인하지 마시고 TV 앞에서 잠들지 마세요. 오직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휴식을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몸은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 수면 스트레칭, 마그네슘 방광 관리라는 4가지 기반을 다졌다면 마지막 단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마지막 단계를 건너뛰지만 이 하나가야말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오래 지속시켜주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5단계. 케겔 운동만이 아닌 골반저근의 이완이 핵심입니다. 얼마 전 66세의 이혼남 김용호 씨가 조용히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케겔 운동도 했어요. 영양제도 먹어봤죠. 그런데 기대했던 변화가 없어요. 그의 말에는 분노가 아닌 지쳐 있는 듯한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침실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많은 남성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김용호 씨처럼 열심히 노력해도 변화가 없는 사례는 매주 듣게 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골반저근을 강화하기 위해 애쓰지만 실은 중요한 한 조각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이 항상 약한 근력이 아니라는 점을 잘 모르는 겁니다. 문제는 긴장입니다. 우리는 늘 조이고 쥐고 수축하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랜 시간 긴장된 채로 살아온 골반저근에 무리하게 수축을 반복하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필요한 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 아닐까요? 그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삶을 바꾼 한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골반저근 이완 훈련이었습니다. 이건 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골반 건강은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근육은 강해야 하지만 동시에 유연하고 필요할 때는 이완될 수 있어야 합니다. 60세 이후 남성의 경우 골반저근이 하루 종일 약하게 긴장된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 긴장은 방광을 누르고 음경의 혈류를 줄이며 신경계를 예민하게 만들어 신체의 반응성을 떨어뜨립니다. 저는 김용호 씨에게 간단한 호흡 훈련을 알려주었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그저 침대에 누워 의식적으로 호흡하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기 전 3분 동안 누운 채로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아랫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6, 8초간 숨을 내쉬며 골반 허리 아랫배가 침대에 녹아내리는 느낌을 상상하게 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소변이 훨씬 깔끔하게 마무리됐고 잔뇨가 거의 없어졌으며 무엇보다 아침 발기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몸이 더 이상 스스로와 싸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골반저근이 움직일 여유를 찾자 혈류가 원활해졌고 신경 자극도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의 핵심은 단지 소변 문제나 발기력 회복에 있지 않습니다. 몸 전체를 건강한 시스템으로 재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골반저근이 안정되고 균형을 되찾으면 뇌의 신호가 더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방광은 더 잘 참고 더 완전히 비워지며 성기능 또한 더 민감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남자에게 호흡 훈련은 헬스장에서 무게를 드는 것보다
덜 강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남성 건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연습 중 하나입니다. 고요함이 진짜 힘을 만들고 이완이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더 많은 긴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더 많은 흐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달간 이 호흡법을 꾸준히 실천한 김용호 씨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단지 성능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이젠 제 몸과 다시 연결된 느낌입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돼요. 이 감각, 자신의 몸을 다시 주도하는 느낌. 바로 그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해내셨습니다. 마그네슘으로 몸을 회복시키고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고 방광을 비우고 더 나은 수면을 실천했으며 마침내 골반저근에도 여유를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단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간과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오래 유지될 수 있을지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결론. 제 진료실에서 혹은 비대면 상담을 통해 마주한 수많은 남성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몸이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한 것 같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 그 표정 속에는 항상 묘한 조합이 담겨 있었습니다. 좌절과 두려움. 그들은 고장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거나 아무도 다른 길이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상태라면 꼭 이 말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적이 아닙니다. 그저 오랫동안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습관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이 모이면 노화의 방향을 조금씩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당신의 힘, 자존심, 삶에 대한 책임감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로 시작했습니다. 단지 유행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근육, 신경, 혈류가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깊은 휴식 상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며 수십 년간 굳었던 엉덩이와 사타구니의 긴장을 풀어 건강한 배뇨와 강한 발기를 가능하게 하는 혈관과 신경의 흐름을 회복했습니다. 화장실을 급하게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몸의 신호를 읽고 방광을 완전히 비워내는 습관도 다시 배웠습니다. 오래 괴롭혀온 잔뇨를 끝내고 수면을 다시 신성한 시간으로 대하며 테스토스테론이 회복되고 몸 전체가 재정비되는 밤의 기능을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숨을 들이쉬고 몸을 쥐어짜는 대신 놓아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골반저근이 이완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 긴장을 더하는 것이 힘이 아니라 수축과 이완의 균형에서 진짜 강함이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아무리 영양제를 먹고 스트레칭을 해도 진짜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골반저근을 부드럽게 풀어줄 때 온몸의 신경계에 전달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지금은 회복해도 괜찮다는 신호입니다. 이 5가지 습관, 지금 이 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밤입니다. 복잡한 계획도 헬스장도 값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오직 의지와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남성들이 삶을 완전히 바꾸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침묵의 부끄러움에서 조용한 자부심으로 회피하던 친밀함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관계로 매일 새는 소변에서 아침까지 편히 자는 밤으로 무기력한 발기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활력 있는 반응으로 이건 기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건강을 짐이 아닌 가치 있는 여정으로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이 시간을 들이신 것 자체가 이미 남들과 다른 선택입니다. 만약 오늘 제가 전한 내용 중 무엇이라도 질문이 생겼거나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전부 읽고 직접 답변도 남깁니다. 이 채널의 존재 이유는 당신과 같은 남성들이 정당한 자존감과 활력을 되찾도록 돕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려주세요. 혹시 도움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것 또한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닫는 그 순간부터 행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TV를 끄고 마그네슘을 챙기고 스트레칭을 하고 숨을 고르고 잠자리에 드세요. 그리고 당신의 몸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회복의 기회를 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는 여전히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오늘 밤 문득 달라진 일상 속에서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하나라도 새로운 정보를 얻으셨거나 조금이라도 희망을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클릭 하나가 유튜브에 남성의 건강도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이 영상이 비슷한 고민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게 만듭니다. 친구, 형제 혹은 이런 문제로 고민 중일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말하지 못해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당신 주변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었는지,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 아직 어떤 정보를 찾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직접 읽고 그 피드백으로 다음 콘텐츠를 만들어갑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더 건강하고 더 강인하며 더 자신감 있는 남성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